지금 테마 수업인데,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에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gx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굉장히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거의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거 출제율이 높습니다. 여러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완전히 그 타겟입니다. 지금 우리의 타겟.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수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팅이 제가 모의고사를 해설할 때 계속 이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테마 수업의 목적은 원래 세팅을, 저랑 세팅 값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걸 볼 때. 요거는 gx는 0,0을 지나고 도함수가 fx인 함수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세요. gx는 0,0을 지나고 도함수가 fx인 함수다. 이거 좀 아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gx가 0과 1에서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증가라는 말은 가공 전 얘기고, 증가는 g'x가 0 이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도함수가 fx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fx가 0 이상이다 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별로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 식은 단지 이제 fx가 도함수라는 것을 포함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2차 함수예요. fx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당연히 축부터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실 때 항상 가운데 라인을 먼저 긋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x가 마이너스 2에서 대칭축이에요. 그리고 위로 볼록이에요. 샬라몽 이렇게. 자,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는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즉 x축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f1이 0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은 5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세팅을 외우자. 이걸 봤을 때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양변에 0 대입하고 양변 미분. 그 말이 이 말인데 약간 좀 생각을 좀 더 단순화시킵니다. 그 두 가지 짬뽕나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요 세팅으로 딱 푸는 거. 그 다음에 증가면 반드시 여기 등호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등호 안 들어가면 또 혼란이 왔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등호 관계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2번도 바로 갈게요. 2번. 그리고 여기 잘 모르시면 복습을 잘하면 돼. gx는 fx 플러스 x-1 f'x다 라고 했습니다. gx는 fx 플러스 x-1 f'x.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얘를 그냥 보자마자 요거는 고배미분꼴이란 거를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얘가 고배미분꼴이다.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꼴이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얘를 적분하면 얘도 적분하면 얘는 얘를 미분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랬을 때 기억을 보시면 기억에서 함수 hx가 x-1 fx면 h'x는 gx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얘를 hx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gx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아까 그 거꾸로 간 거니까. 그래서 기억이 동그라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자 니은 써볼게요. 함수 fx가 x는 -1에서 이거 좀 노가다거든요. 극값 0을 가지면, 천천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말은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냐면, 극값 0이란 거는 x축에 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극값을 0으로 간다는 거는 x축에서 접하기 때문에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하면 제가 몇 차라고 우리가 공부했냐면 2차라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x는 -1을 2번 갖는다.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시면 fx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를 x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침이라 힘드시겠지만 오늘 제가 너무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약간 자, 그럼 여기가 2x제곱이거든요. 근데 2x제곱인데 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x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이렇게 펴준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이런 함수다. 니은에서만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 요 그대로 갖고 와서 0부터 1까지 gx를 적분하면 -1이 되냐, 이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왜냐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적분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거다. 디귿을 이제 보셔야겠죠. 오늘 제가 여기 적분 인티그럴 짬짜면 계산이 너무 많아서 아까 보신 분 없으시겠죠? 해설지를 다시 뽑아놨어요. 여러분 끝나고 해설지를 다 나눠드릴 겁니다. 상세한 해설지를. 왜냐면 이거 지금 전부 더하기 빼기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디귿을 보시면 f0이 0이면 gx는 0은 열린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자, gx를 적분하면 hx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저도 h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hx로.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 디귿은 굉장히 중요한데, hx는 x-1 fx라고 했을 때 h'x는 gx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를 보면, 즉 gx는 0은 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걸 보면 두 가지로 머리가 쪼개져야 돼요. 준비 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문제가 사이값 정리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문제가 사이값 정리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롤의 정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g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라면 g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 즉 여기서 h'처럼 도함수라면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f0이 0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f0이 0이면 h0이 0이 됩니다. 그쵸? f0이 0이면 힘내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x- 이게 고도로 짜여진 문제거든요. 고도?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뭐도 0이죠? h1도 0이에요. 그럼 h0도 0이고 h1도 0이니까 지금 무슨 그게 발동이 되냐면 롤의 정리 조건이 발동이 됩니다. 롤의 정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H'C는 0인 C가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H0이 0이고 H1이 0이면 롤의 정리라면 H'C는 0인 C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H'C가 0이면 H'X가 GX이기 때문에 H'C가 0이면 GC가 뭐다?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0과 1 사이에서 GX가 0의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값 정리 같지만 실제로 안으로 파고들면 기억과 니은을 타고 들어가면 롤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가치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꼭 그 여러분들의 노트 정리나 그럴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거 외워볼까요? gx가 0인 게 뭐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사이값 정리만 계속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당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사이값 정리 쓰려면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롤의 정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그걸 여러분 꼭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 드라마 주인공 눈빛을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제 표정 흉내를 좀 잘 냈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표정들이 거의 산행 영화, 히말라야 같은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텐트에서 저기 대장이 막, 야, 우리 할 수 있어. 막 할 때, 그때 이제 그 표정을 딱 짓고 계셔서 제가, 자, 오늘 약간 저기 학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기 정덕분 여기는, 너무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긴장해서 저희 한번 긴장을 하셨겠죠? 3번 문제. 3번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동욱 씨, 여기 약간.
자, 예전에 예전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여러분들한테 이 3번 문제 굉장히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 넓이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럼 제가 그 그래프를 상세하게 그릴 수 있어야 그 미분 가능성 문제는 좀 약간 패턴화가 돼서 풀 수 있지만 이런 적분으로 나오면 완벽히 그릴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명이랑 이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보시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습니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미분을 하더라도 3x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지면 지우씨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지면 극대와 극소는 몇 차이가 나죠? 좋습니다. 4 차이 나요. 여러분 2 차이 나면 4 차이 납니다.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그냥 대입해봐도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x축을 그려주시고 왜냐면 제가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게 이 절대값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그려야 돼요. 그때 마이너스 1에서 그 극대를 갖고 1에서 극소를 가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1이 됩니다. 좀 잘 모를 때는,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그래프부터 좀 차근차근 그려보자 이 생각도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변곡점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절대값을 그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저 방금 뒤로 가기 누를 뻔했어요. 방금 여기 태블릿인 줄 알고 이거 뒤로 가기 누를 뻔했어요. 자, 지금 정신이 없네 이 새끼도. 저도 오늘 수면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중위소 신경과에서 처방받고 불면증이라고 의사선생님한테 뻥친 다음에 여기 5층에 중위소 신경과 수면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점검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저기 무호흡증이 심합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5시간 여러분 수업 끝나고 5시간 잘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진짜 잘 데가 없어. 내가 여기 집에는 못 들어가고 잠깐이라도 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러면 올라가서 이따가 한번 자보려고요. 자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도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 무호흡이 심해가지고요 하면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다시 그랬냐면 여기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라인이 같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 그림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라인이 여기가 같으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찍고 가는 거다. 이렇게. 그럼 절대값을 이제 밑에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잘 봐보세요. 지금 문제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해서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때는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형태를 외우고 기술적으로 가기보다 그때를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근데 t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의 최대값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여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1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게 찍습니다. t가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뭐죠?
1. 그러니까 여기다 또 찍겠습니다. 그럼 이게 좋아요. 파이팅. 그럼 여기라면 준비 씨도 저랑 같이 이따 5층 가시죠. 저희 가서 준비 씨는 코골이라고 하시고 저는 무호흡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약 옆으로 앉아서 저 선생님 제자인데 저는 무호흡 이쪽은 코골입니다 해가지고 저기 죄송합니다. 아 진짜 준비 씨도 많이 피곤하시지. 우리 다 같이 갈까요 그냥? 우리 단체로 저기 잠깐 졸았는데 전부 다 코골이 했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뭘까요? 1이죠. 이렇게 상수함수가 돼요, 여기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가 어디더라도 유지가 돼요. 지금 이 그래프는 상수함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그래프는 모든 그래프가 상수함수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t가 여기라면 그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기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이니까 또 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제 말을 그대로 자기도 점을 찍어가면서 문제가 바뀌더라도 풀 수 있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마저 그려볼게요. 자, 근데 여기가 됐어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은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또 여기다 찍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그 그래프를 따라가지 않고 멈추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여기가 되면 또 이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지금 GT의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GT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GT를 적분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 부분은 적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1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적분을 해야 돼. 여기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의 적분이냐면 원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한 거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 절대값 올리기 전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올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지로 확인해 보시고. 좋습니다. 셰셰. 5번 문제, 여러분. 5번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되거든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보시죠. 이 5번 문제도 이 문제풀이가 중요한 것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적분은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X축 원래부터 이 적분 단위 중요한 게 X축 위를 적분하면 넓이와 적분이 똑같아요. 근데 X축 아래를 적분하면 넓이와 마이너스 적분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엄청 중요한 주제라는 거지. 이 주제 자체가. 그래서 이 다음 단원이 정적분의 활용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넓이와 적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 넓이와 적분. 여러분 국어에서 넓이와 적분이라고 하면 그 비교잖아요, 비교.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X축 위를 적분하면 넓이랑 적분이 같다. 근데 넓이를 뜻하는 용어가 있어요. 무조건 넓이를 뜻하는 용어가 절대값 fx예요.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넓이와 그 다음에 거리를 뜻합니다. 이게 우리 배우는 수학에서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건 적분인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이 푸는데 보이는 시야가 좀 있을 거예요. 문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뭐냐면 0부터 2까지는 x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0부터 2에서는 여기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프가.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2부터 3까지는 절대값 fx랑 fx의 적분값이 똑같다라는 거는 2부터 3은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 그려져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딱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f0이 0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f0이 0이란 거는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 게 여기서 x축을 통과한다고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 0에서 x축 통과해. 근데 통과하는데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왼쪽은 사실 보자마자 이렇게 그려질 거 예상하기 힘들지만 오른쪽은 반드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내려갔다가 여기서 변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째끼럭 계산 조지자 이게 아니라 지금 x축 위를 적분하면 적분값이랑 넓이랑 똑같고 x축 아래를 적분하면 적분값에 마이너스를 씌운 게 넓이가 된다.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 넓이가 4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넓이는 이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공식으로 빨리 구할 수가 있죠. 6분의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 차이의 세제곱을 곱하면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려면 a가 3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fx는 0과 2를 절편으로 가지면서 최고 차이 개수가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런 사고로 문제를 풀면 그 수능 보실 때 만약에 이게 딱 보이면 그때 좀 뭔가 영감을 줄 거예요. 0부터 2까지는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3차 함수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3차 함수로 바뀌어서 이게 뭐, 이렇게 땅땅땅 뭐 3개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때 이제 또, 이 의미는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5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0부터 1까지는 fx가 x라고 했는데요. 어떤 a, b에 대해서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fx는 ax 플러스 b다 라고 했습니다. 난데없어요. 이게 지금 수능 문제였는데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엄청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정적분에서는 가장 정적분이랑 시그마에 정리하실 게 있어요. 이 정적분이랑 시그마는 동일한 특징이 있거든요. 시그마를 먼저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 3K 플러스 8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3부터 10까지라고 하면 공식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시그마 K 공식은 1항부터 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덧셈의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 3부터 10이면 8개니까 여기서도 8개가 되려면 이게 8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뭐가 되냐면 17이 돼요. 그럼 여기도 2를 넣었을 때 뭐가 되도록? 17이 되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럼 3K 이건 바뀌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 그 공차니까 바꾸면 안 되고. 근데 여기다 3을 넣었을 때 17이니까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17이 되게 플러스 14 라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공식을 적용할 수 없지만 얘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K 대신 K 플러스 2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평행이동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시그마 계산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거 위아래 이렇게 조정시키면서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쵸? K 대신에 K 플러스 2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왜냐면 왜 K 대신에 K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냐면 3을 1로 바꾸려면 여러분 그 마치 평행이동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하죠? X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적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어떤 분에게 제가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9부터 10까지 x-9의 제곱을 적분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9부터 10까지.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분은 진짜로 이걸 적분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9부터 10까지 여기의 넓이는 이건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0부터 1까지 x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내가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건데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면 차라리 나는 x-9의 제곱에서의 9부터 10까지가 아니라 x제곱에서의 0부터 1까지를 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 문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죠. 이걸 보자마자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2항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 4점짜리 문제 안 풀린다. 근데 이런 등식이다. 등식. 수능의 패턴이거든. 2항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풀지 말고 하나만 넘긴다면 그럼 이제 새로운 식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fx 플러스 1은 xfx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 2 fx dx는 지금 제가 만약에 이 가운데 여기를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죠?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됐으면 적분 구간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1은 뭐로 가죠? 0으로 가고 2는 1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fx 플러스 1은 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fx 플러스 1 네. 바꿔줘야 되는데 얘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xf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fx는 0과 1 사이에서는 뭐다? x니까 fx 자리에 x를 대신 대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적분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랑 B만 구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문제에서 나에서 어떤 상수 A, B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건 X의 범위가 0부터 무한대까지 랬어요. 그러니까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이 식은 뭐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항등식의 표현이 수능에서 나올 때는 모든 X에 대하여 임의 X에 대하여 이런 말로 대신됐는데, 이제 이 구간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게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항등식이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F1이 되죠. 여기는 F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0을 대입하면 B가 되죠. F1은 B가 된다. 그럼 또 다른 말로 여기다가 적절한 수를 대입해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한다면 또 F2는 F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1은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0부터 1까지는 fx는 뭐랬죠? x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0부터 1까지의 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x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f1은 뭐겠어요? 1이라고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f0은 0이라고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무조건 fx가 x이기 때문에 f 뭐 0도 0이고 f1도 1이고 f2분의 1도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b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b의 값이 여러분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0의 값도 f0의 값도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 정해서 이걸 정적분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9부터 10까지 fx를 바꿔주면, 얘를 0부터 1로 바꿔주면 f 여기 안에 들어갈 게 뭐죠? 9부터 10을 적분 구간을 0부터 1로 바꾸려면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해야 되죠? 마이너스 9만큼.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이동하려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x 플러스 9가 대입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대해서만 관찰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의 1부터 2를 0부터 1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좀 메모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여러분 제가 꼭 필요한 거는 쭉 넘겨볼게요. 좀 오케이. 방금 저희가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11번 문제.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문제 11번의 문제는 방금 저희의 평행이동 문제랑 지금 제가 그걸 연속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문제 유형을, 요거도 마찬가지의 문제죠. 왜냐면 지금 문제 보시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 0, a에서 지금 절편을 갖습니다. 3차 함수가. 근데 최고차의 수가 음수니까 반대로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적분한 게 a라고 하자. 이거 대문자 a라고 표시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b부터 a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적분하면 뭐죠? 0이 되니까 이거는 여기 부분이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그럼 여기 부분이 넓이가 a면 또 어디가 a겠어요? 여기 부분도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차 함수처럼 좌우대칭이 아니라서 얘랑 넓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본 건데, b부터
a 플러스 b까지 fx-b dx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좋지 않은 표현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b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fx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fx로 이렇게 바꾸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x-b가 x가 되나요? x 대신에 뭘 대입했을 때? x 플러스 b를 대입했을 때.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오는 과정은 x 대신 x 플러스 b가 대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평행이동의 관점에서는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란 거지.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면 이 적분 구간도 똑같이 마이너스 b만큼 이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b는 뭐로 바뀌겠어요? 0으로 바뀌고 a 플러스 b는 a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지금 b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절대값 함수를 마이너스 b부터 여러분 절대값은 뭐라고요? 넓이. 좋아요. 이걸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적분하라는 걸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넓이를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이거 올리자라고 가면은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건데 정말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네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0부터 A까지 B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B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B에서 A를 뺀 게 된다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을 때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었다고 했을 때 이걸 올리지 마시고 이 세 개의 넓이를 더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여기가 좀 잘 박힌 거다. 그러면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개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그 다음에 저 13번 이 새끼 여러분 작년 9월 자그마치 15번 문제였습니다. 이 새끼 지금. 하지만 저희 생각에 우리의 타겟에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풀어보시죠 한번. 다항함수. 근데 문제에서 가에서 나와 있는 게 1부터 x까지 tft dt와 떨린다.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gt dt를 하면 그럼 이게 3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1인데 아주 짜장면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죄송합니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때 그러니까 약간 변주 약간 이때 여기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르게가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 놔두고 나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fx는 xg'x라고 돼 있습니다. fx 대신에 xg'x를 대입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0부터 3까지 gx를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적분할 거를. 그럼 이제 확실해진 거죠. 뭐냐면 주인공이 g다. f는 주인공이 아니다. g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g가 아닌 거를 교체해주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fx가 xg'x니까 ft는 tg't가 되면서 t제곱
G'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T제곱 G'T.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얘랑 얘랑 뭔가 묶어주고 싶은데 이게 묶어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미분한다면 여러분, 이걸 그냥 양변을 미분한다면 정적분의 정의에서 A부터 X까지 만약에 G를 적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GX-GA가 되잖아요. 근데 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얘는 상수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다른 거는 양변을 미분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를 미분하면 X제곱 G'X가 나와야 돼요. 얘를 미분하면. 오케이? 준비씨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괜찮아요. 네. 여기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좋습니다. 지금 이게 정정함인데, 정적분의 정의함수. A부터 X까지 GT를 적분하면 라지 GX 마이너스 라지 GA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미분한다는 건데, 그럼 좌변을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얘를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하는 거랑 똑같은데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X에 대해서 이 G에 있는 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없어지고 얘를 미분하면 그냥 GX가 되게 된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든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값은 상수라면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X제곱 얘를 미분하면 그냥 여기에 X를 박은 X제곱 G'X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XGX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이 3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무조건 풀죠. 왜냐면은 GX가 무슨 함수랬죠? 다항함수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누면 날릴게요. 좀 간단하게. 이게 3, 2,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GX가 몇 차식인지만 생각을 해보면 GX는 몇 차식일까요, 여러분? 3차식이겠죠? 왜냐면 GX가 3차면 미분하면 얘는 몇 차죠? 2차니까 2차에 1차를 곱하니까 3차잖아요. 그럼 GX의 최고차의 개수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GX가 3차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A면 여기서는 A겠죠. 그죠? 그냥 밟으면 되는데 G'X는 3A가 돼요. X제곱이. 그럼 A와 3A를 더한 게 뭐다? 3이 된다. 그럼 지금 제가 하는 이 과정을 보시면 그냥 이거는 GX를 AX 세제곱 플러스 제가 잘 안 하는 거 이렇게 본다면 G'X X 한 번에 쓸게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3A X제곱인데 거기에 X를 곱하니까 3A X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BX제곱을 미분하면 2BX인데 거기에 X를 곱하니까 2BX제곱이 될 거고 CX를 미분하면 C인데 거기에 X를 곱하니까 CX가 된다. 그 다음에 D는 이제 상관없는 거고요, 쟤는. 그러면 이제 이걸 두 개 더했어. 지금 이게 두 개 더한 게 지금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3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3X다. 이렇게 잡으면 A랑 B랑 C랑 D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한 거를 0부터 3까지 적분만 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보이시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니까 막상 손이 잘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값은 어차피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 얘는 미분을 양변을 미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없어지는 값들이라서 상수인 게 중요한 거지 특정한 값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 잘 좋아요. 네. 미친.
아주 맞는 말이었어. 지금 붕신 같은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를 미분을 안 했죠 제가. 여기가 12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6x고 아까 제가 x로 나눠줬거든요. 여기 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12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좀 적용시켜 주시면 이 gx도 몇 차식이다? 3차가 아니라 2차식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 gx가 2차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지? 이거 자 죄송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줬고 여기는 미분하면 2ax니까 2ax 제곱 여기는 bx니까 미분하면 bx 이렇게 그대로 그럼 더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4고 그 다음에 b가 12 c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돼서 gx가 4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9월 15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항. 근데 보시면은 개념이 엄청 중요하다. 이게 왜냐면은 이거 처음이었거든. 이런 문제가 이전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항상 단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그 순간 이건 내가 연습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정정함은 반드시 미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풀 문제가 힘내서 좋아요. 지금 여기 좀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정말 실례지만 15번 문제 마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여러분 같이 보시죠. 지금 문제 15번도 문신을 두르고 있는데 보시면 나를 먼저 보시면 fx gx 플러스 fx gx가 8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배미분꼴이 또 나온 건데 왼쪽에 이 식을 보시면 어떤 식을 미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당연히 이걸 미분한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라고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없이 그냥 보면은 안 되겠죠.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게 좌변을 지금 적분한 거잖아요. 그럼 우변도 적분이 필요합니다. 우변을 적분해 보면 8x 세제곱 적분하면 2x 4제곱이 되고 3x 제곱 적분하면 x 세제곱 2를 적분하면 x.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왜냐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게 부정적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부정적분 쪽에서 킬러가 잘 안 나오는데 희귀한 문제인 거죠.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를 이제 그 뒤에 보는 거죠. 가를 보면 1부터 x까지 ft dt는 xf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는 풀이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양변 미분 안 한다는 건 거의 직무유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딱 만약에 9월 모의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러니까 미분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를 미분하면 얘 고배 미분 들어가야 돼요. fx 플러스 xf 프라임 x 되고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안 되죠. 중심.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러면은 fx, fx 없어지고 그럼 xf 프라임 x가 4x가 되니까 f 프라임 x는 4다라고 나오게 돼요. 이제 풀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아주 쉬운 문제다. 지금 이게 직접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f 프라임 x가 4면 fx는 뭐가 될까요? 4x 플러스 적분상수가 와야 되는데 적분상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아까 제가 외우라고 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외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죠. 외워주라고 말했지. 외워주면 감사한 게 이 함수는 1,0을 지나고 도함수가 fx인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1,0을 지나고 도함수가 fx다. 아까는 0이었거든요. 그때는 0,0을 지나고 이게 1이면 1,0을 지나요.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2를 넣으면 0이 돼야 돼요. 그걸 처음부터 이게 예견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fx는 4x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fx가 4x 마이너스 하면 라지 fx는 이걸 적분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빨리 저기 여러분 우리 수업 끝나고 빨리 중미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짜로 이게 여러분도 그 잠이 안 와서 졸리는 건 괜찮은데 두통이 오면 자야 됩니다. 진짜로. 두통 오시나요 지금 혹시? 저랑 같이 가시게요. 진짜로 1시에 저랑 같이 만나서 거기 그 수반이 저기 병원 갔다 온다 하는데 두미소가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2x 4제곱 그럼 곱해서 2x 4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x 제곱 x제곱 여기가 라지 fx 여기가 라지 gx 꼭 알아두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거 파고드는 겁니다. 제가 그 조립제법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이런 데 되게 유용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x 세제곱 근데 여기는 x 세제곱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x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서 커버를 얼마를 쳐줘야 되냐면 5x 세제곱 커버 쳐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2분의 5x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 관심이 없어요. 몇 번 풀고 있죠 저희가? 15. 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부터 3까지 gx를 적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지 g3 마이너스 라지 g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 대입한 거에서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적분상수는 제 원래 관심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풀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안 궁금해라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9 플러스 2분의 15가 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이제 8, 5 그래서 1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도 보시면 준비시 딱 봐주셨을 때 딱 지금 이거 풀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 드시죠? 어렵지가 않아.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다. 이번 9월에서도 이런 지금 정정함 왔다 갔다 째끼럽 미분하고 째끼럽 이거 나오면은 그냥 과감하게 문항 번호에 관계없이 일단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시험이 이게 22번이었는데 이때 22번이 뭐 그때 설명할 때 막 다 선생님들이 막 22번 1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솔직히 그분 어떻게 1분 만에 풉니까 이거를 1분은 아니잖아 이씨. 근데 어쨌든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항 번호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마지막에 22번에서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거 있잖아. 제가 얼마 전에 좀 시대인재 그 서바이벌반의 어떤 학생이 제가 맨날 자기는 11번까지만 풀고 12번부터는 다 못 푼대. 그래서 걔 시험지를 갖고 와보라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안 풀어. 그러니까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야. 딱 넘어갔어요. 그럼 12번 딱 만나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예의상 밑줄만 몇 번 긋자. 이게 아니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걔가 아니라 그분한테 이거 풀 때 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냐고 제가 정확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순간에는 대답이 좀 너무 이렇게 찔러서 들어가니까 자기가 약간 띵한 거예요. 처음부터 풀 마음이 없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트렌드가 지금 15번이랑 22번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쉽게 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수능이든 지금 평가원이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9월에서 15번이든 22번이든 어떤 교과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역시 쉽지 않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정정함인데 이 정정함 문제는 구조를 딱 보면 보입니다. 바로 이거 정정함 문제구나. 그거는 바로 미분으로 무조건 풀립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죠. 22번이든 32번이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 정정함은 넘어가고 넓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근데 죄송한데 아쉬우니까 20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통. 아니, 진짜 아파. 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20번 문제. 자, 29번에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절편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1인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k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A와 B, C의 넓이를 더하면 B의 넓이랑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
아, 죄송합니다. 얘를 이항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x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을 차함수를 하는 것을 정적분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A, B, C의 기준은 A는 이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고 B는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고 C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X축으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로 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설정을 하게 되면 바로 K 값이 나오는 문제가 올해 6월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위에 있으면 넓이는 적분과 같고 밑에 있으면 넓이에 마이너스 씌운 게 적분과 같다.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이런 문제 스타일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잘못 해석하면, 잘 모르면 여기 값을 구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넓이를 구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를. 그러면 완전히 시험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때 각각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9월에서도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숙제로 해주실 때 32번, 33번이 방금 했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방금 했던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 작년 6월 33번이 작년 6월 13번, 그 다음에 29번 방금 저희가 푼 게 올해 6월 13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시켜서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33번 문제 제가 간단히 좀 해석 말씀드리면 B에서 A를 뺐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라고. B는 구역이 뭐냐면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고 A는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에서 직선을 뺀 거를 통째로 적분하면 뭐가 되냐, 그게 3분의 2다, 정적분 값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지금 할 부분은 3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35번 문제를 지금 푸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죠. 입에 맞지 않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못 먹거든요. 혹시 그 주제는 묻지만 그 테라플루라는 약을 아시나요? 네. 테라플루. 네. 아시나요? 저는 감기 걸리면 그거 먹으면 원샷으로 바로 나왔더라고. 진짜로 바로 나와요. 진짜. 예. 네. 그거 근데 좀 약간 효과가 높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좋은 질문이야. 다음 주는 월화수 피드백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왜냐면 월요일은 할 수 있지만 화요일은 구모 전날인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요일은 구모 날인데 그걸로 모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근데 아쉽죠? 월요일 아쉬워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35번 문제 바로 볼게요. 저랑 같이. 자, 보시면
지금 연속함수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근데 x가 a일 때 점이 p고 그 다음에 x가 b일 때 점이 q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pq를 이은 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문제에서 라지 f 프라임, 이건 f인데 라지 f 프라임 x, 그러니까 fx의 도함수가 fx다라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기억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증가가 뭐라고 했죠? 제가 증가는 뭐라고요? 증가를 보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로 입력돼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라지 fx가 증가라면 라지 f 프라임 x는 양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라지 fx가 a부터 b까지 증가한다는 말을 fx가 a부터 b까지 양수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바로 동그라미죠. 니은 b-a분의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는 pq의 기울기가 같다. 저기 쌈 싸먹는 소리란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pq의 기울기는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예 틀린 얘기를 하면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 여자야 이러면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 진위를 파악해 보자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혼란스러워질 수 이게 그런 얘기다. 너무 틀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디귿에 자, 디귿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파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정적분을 넓이로써 보는 거는 이 문제에서 제가 아까 그 단원 이름이 넓이와 적분. 그러니까 적분을 넓이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A부터 B의 상황에서 좌변을 보는 거예요. fx를 적분한 거는 이만큼을 넓이를 구한 거랑 똑같아요. 넓이로 봐보세요. 그 다음에 fb를 적분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b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럼 fb 상수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니까. 그러면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한 거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제외하면 바로 좌변이 말하는 거는 여기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좌변의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변을 보시면 우변에 2분의 b-a가 아니라 여러분 2분의 b-a가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b-a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게 그거지 붕신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b-a는 이 길이를 말하지만 이 길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fa-fb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잭기럽의 넓이보다 더 크다는 거는 바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귿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접근 안에서 틀려버리면 완전히 돌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피드백할 때 내가 이걸 왜 안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오래된 기출이지만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지금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분은 넓이로, 넓이는 적분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39번 문제. 야, 그래도 이거 우리 거의 여러분 이거 거의 끝까지 가겠는데요, 이거? 자, 지금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3차 함수가 0과 6에서 절편을 갖는다고 했어요. 0과 6에서 절편을 갖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fx인데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딱 나왔을 때 뭔가 느낌이 올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도형의 이동과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k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그림이 좀 중요해서 그림을 조금 수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우. 자, 이렇게 이제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교점의 좌표를 4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교점의 좌표가 당연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에다가 4를 대입한 거랑 얘에다가 4를 대입한 게 어떻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세 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여기를 알파,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은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플러스 f x 마이너스 k dx는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k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얘를 마마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k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게 지금 계속 통하거든요. 아까 지금 29번 문제 푸실 때도 차함수를 정적분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지금 째끼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항상 0이다 라는 말은 대칭에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의 넓이는 여기는 fx가 더 위에 있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k가 위에 있나요? fx가 위에 있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k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분값은 여기의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의 넓이를 b라고 한다면 a 빼기 b가 0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a랑 b랑이 같다. 항상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좀 괜찮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장난 아니다. 야,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게 항상 4에서 만난대.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어디에 대칭이라는 거예요? 4의 지금 대칭이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4의 대칭이다. x는 4에.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를 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은 항상 4의 대칭이니까. 그러면 4의 왼쪽 오른쪽이 지금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6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대칭이라고 보면 여기는 몇이 될까요? 여기가 지금 6이면 4면 여기 몇이 되겠어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대칭이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그때의 k 값이 뭐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요 그래프는 x축으로 k만큼 이동한 다음에 뒤집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x축으로 몇 만큼 이동됐다는 걸 알 수 있죠? 2만큼 이동됐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k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지금 주어진 선지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이동시켜도 지금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생긴 자체가 여러분 원래부터 대칭이 돼야 돼.
원래부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잠깐 여기 이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덜 되실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저도 약간 지금 여기 땀나네요. 자, 지금 여기를 이렇게 이동을 어떻게 시키든지 간에 지금 이게 대칭을 이루려면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똑같을 때만 그게 될 수 있다. 근데 완벽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시험에서? 이거 재야지. 근데 이거 재면 정확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샤프심으로 재보면 정확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 여기를 그냥 3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여러분 봐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라도 좀 생각하시다가 좀 어떻게 이게 왜 여기가 꼭 3이어야 되죠? 왜 꼭 여기가 대칭이 돼야 되죠? 라고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여기를 3이라고 생각하고 K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대칭이 되려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42번 여러분 42번 2등분 된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로 한번 잘 해보시고 넘겨보겠습니다. 뒤에는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근데 43번 문제 재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요거는 좀 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걸 딱 봤을 때 이 9분의 1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 있는데 9분의 1이 있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거든요. 이렇게 돼요. 얘가 더 엄청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막상 내놓고 보면 지금 뭔가 이 t 값이 뭐 9분의 8 이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막 9분의 8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면 근데 요 뜻이 여러분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풀어서 한글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 t, ft를 일단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게 수능 문제잖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y-ft는 mx-t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y-y1은 mx-x1이다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걸 넘기면 y는 mx-t 플러스 ft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인 거지. 근데 t, ft는 뭘 뜻하냐면 곡선 위의 점을 뜻해요. 곡선 위의 점인데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꺾는다는 거야. 여기가 t면은 여기까지는 곡선 따라가다가 여기 이후부터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gx의 그래프랑 x축으로 이루어진 넓이의 최대값이래. 그럼 이게 지금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금방 전진한다면 이게 더 크니까. 또 더 크죠. 그럼 어디에서 꺾었을 때 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아요. 극값도 고려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여기도 먹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럼 이제 못먹은 아까 여기도 먹고, 그 다음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찬스가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보다 더 많이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으려면 따라가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1로 갈아타면 된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직선이 더 위에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t가 만들어지는 거는 f't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상황인데 0과 6 사이에 있는 여기도 있거든요. 그 마이너스 1이 0과 6 사이에 있는 걸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t를 찾는 거는 계산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빨리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대신에 그 t의 값은 0과 6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두 개 존재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두 개. 6보다 큰 값과 6보다 작은 값 두 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야 이거 좀 끝까지 그냥 제가 계산해 볼까요? 그럼 계산 과정은 적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은 f'x는 9분의 1 x(x-6) x(x-9) x-6 x-9 이렇게 됩니다. 9분의 1 3x제곱 마이너스 69x 플러스 54가 됩니다. 이렇게 맞겠죠? 6, 9, 15, 54.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인 거를 마이너스 1인 걸 찾고 있어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9를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9x 플러스 54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러면 넘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9x 플러스 63이 0이다. 그러면 3으로 약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3x 플러스 이거 어떡하지 이 새끼 이거. 야 오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 새끼 머리. 진짜 너무 짜증나서. 자, 아니 너무 폭력적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천천히 좀 찾아볼게. 이 새끼 뭐가 잘못됐는지. x(x-6), x(x-9), 그 다음에 뭐 괜찮나요? 지금 이거 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두 개 그대로 잘 된 것 같아요. x(x-6), x(x-9), x-6, x-9. 그러면은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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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이고요 6x 9x 15에다가 54 69x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이 안 나와요. 여기서 상수항이 안 나오고 여기서 상수항이 나옵니다. 54. 이상하다. 여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뭔가 왜냐면 여기서 6x고 여기서 9x고 여기서 15x예요. 이 새끼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곱해버렸어요.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여기가. 문제가 많네요. 이 새끼 지금.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계속 똑같습니다. 여기는 3으로 나누면 여기 10이 된다.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면 3과 7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0과 6 사이의 값이 됐으니까 여기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걸 끝까지 한 이유가 여기 3까지만 구하는 거면 넘어가려 했는데 이 넓이를 최대값을 구하려 했어요. 그럼 0부터 3까지는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부터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3을 대입해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9분의 1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은 54가 됩니다. 거기에 9분의 1을 곱해야 약간 낮아지면서 6이 된다. 그럼 여기가 3,6인데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겠어요?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18이다. 그럼 이제 0부터 3까지 요거를 적분해서 답으로 적어주면 되는, 완전히 계산이 너무 많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하시면서 이제 저거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부분이 3이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죠,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곡선 위의 점 t, ft를 지나는 직선. 그걸로 갈아타는 거다, 중간에.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다 찢어버려서 지금 제가 이게 이 뒤에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정식 걸 잠깐 보면서 마지막 문제를 골라보겠습니다. Check it out. 근데 속도거리라서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죄송한데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실례합니다.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53번 문제를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을 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1? 왜냐면 여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체키랍이다. 드림 카카오 좋아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몇 번 풀라고 했죠? 23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이거의 핵심이 이건 꼭 알아두세요. 절대값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는 뭐라고요? 절대값을 적분하는 건 뭐라고요? 넓이 또는 거리입니다. 이건 이동거리예요. 지금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속도를 정적분하면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거기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선이. 근데 수직선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앞과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뒤로 3칸 갔어요. 인생 거꾸로 갑니다. 그럼 인생 거꾸로 이렇게 3칸 가면 이동거리는 몇이죠? 3이지만 완전 이것만 좀 집중해주세요. 이동거리는 3이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제 발걸음을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 다시 뒤로 3칸 가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자 이 새끼 어떻게 야 뒤로 3칸 가고 앞으로 5칸 갔어요. 그러면 저는 위치의 변화량은 몇인가요?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동거리는 8.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의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Why? 갑자기 영어 쓰니까 굉장히 없어 보인다. 야, 어떡하냐, 이것도. 야, 이거 지금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의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위치의 변화량은 2인데 이동거리가 8이다. 왜냐면 여러분 진짜 이게 띵언인데 인생 띵언 뒤로 간 거리의 2배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새끼가 뒤로 처음 갈 때는 인생 거꾸로 갈 때는 그냥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제대로 원위치시키려면 그 뒤로 간 만큼의 몇 배가 필요하다? 2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뒤로 간 거리가 3이라면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은 6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시험에 VT 절대값에서 이게 80이고 이게 20이다.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뒤로 얼만큼 갔다? 뒤로 30만큼 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 간 거리의 합이 몇이다? 30이다. 좋아요. 지금 느낌 좋네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 해볼게요.
근데 그냥 적분하면 30이래요. 근데 절대값으로 적분하면 80이래요.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여기 이 B의 넓이를 바로 알 수 있어요. AC의 넓이는 모르지만 B의 넓이는 알 수 있습니다. B의 넓이가 몇이냐면 25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뜻하는 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고 얘는 뜻하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그러니까 A랑 C, 즉 인생 제대로 가고 있는 시계에는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이 똑같은데 인생 거꾸로 가는 시계는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왜냐면은 얘는 뒤로 갈 때 이동거리는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B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30과 80의 차이는 50이니까 2B가 50이다. 그럼 B의 넓이. 여기는 25가 된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문제를 독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오케이, 이해되시죠? 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가 문제 쓴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0부터 A까지 절대값 VT.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지금 VT의 그래프거든요.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0부터 A까지면 여기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 A의 넓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오른쪽에는 A부터 D까지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절대값 해라. 그럼 여기 부분을 제가 B라고 할게요. 조금 나눌게요. 여기 B가 있으니까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랑 여기 이 세 구역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좀 바꿔줘 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A의 넓이와 B랑 C랑 D를 더한 거의 넓이가 같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기억,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난다. 보시면 여러분 얘는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오른쪽 왼쪽은 우리가 그리는 입장이고 실제적으로는 앞뒤예요. 인생 제대로 가는 시기, 인생 거꾸로 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가 아니라 앞으로 가니까 플러스고 기차처럼 뒤로 가니까 후진하니까 지금 마이너스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넓이만큼 A만큼 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갈 때는 B랑 C의 넓이를 더한 것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A랑 B, C, D가 같기 때문에 B 플러스 C는 A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보다 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B 플러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콩말하게 이 길이, 이 차이만큼 정확히 이 차이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출발한 후 한 번도 원점을 지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넓이를 구획화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0부터 10까지 VT. 여러분 0부터 10까지 VT가 뭐라고요? 위치의 변화량. 0부터 10까지가 어디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이 길이를 말합니다.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VT를 정적분한 거는 뭐라고요? 위치의 변화량. 결과적으로 얼만큼 변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만큼 변한 거니까 이 길이가 바로 좌변의 값입니다. 자, 우변의 값을 보면 C부터 D까지 여기 제가 아까 이 길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A랑 B랑 C랑 D랑 더한 거랑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잠깐만 정우 씨 이해되나요? 지금 이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지금 맞다. 디귿을 보면 0부터 B까지 VT 0부터 B가 여기예요. 그럼 좌변은 속도를 적분하면 뭐라고요? 위치의 변화량인데
오른쪽으로 A만큼 갔고 왼쪽으로 B만큼 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A-B가 돼요. 이게 지금 좌변의 값입니다. 0부터 B까지 적분한 거. 근데 B부터 D까지 적분한 거는 B부터 D까지 절대값을 적분한 거는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C랑 D를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변이 말하는 건 지금 C 플러스 D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B랑 C 플러스 D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A랑 B랑 C랑 D랑 더한 거랑 같았잖아요. 그럼 얘를 넘기면 A-B랑 C 플러스 D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틀린 말인 것 같지만 이 식을 이용하면 정확히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그 일요일까지 남은 문제들 잘 풀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여기가 약간 그 풀 때 그 뭐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니까 풀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